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때려박는 판례암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노무사 카페에 제 채널 홍보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 더 의욕을 가지고 많은 판례를 외우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는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는 판례도 판례지만 경업금지 의무의 개념, 경업금지 의무의 근거, 경업금지 의무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로 이어지는 그 플로우, 흐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업금지 의무 약정의 유효성 검토로 이어지는 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고 판례의 구조를 파악한 뒤 두 문자를 때려 박겠습니다. 네, 먼저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업금지 의무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다른 경쟁 업체에 가서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무예요. 이는 기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던 근로자가 퇴직하고 중국에 있는 샤오미에 갔어요. 샤오미에 가면 핵심 기술, 삼성의 핵심 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있겠죠. 이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바로 경업금지 의무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는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돼요. 이처럼 부수적 의무로 당연히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는 거니까 크게 검토는 안 할게요. 자, 주로 문제되는 것이 두 번째 경우인데, 근로계약이 종료했는데도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경우에는 경금약정, 경업금지 약정이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금약정이 유효해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경금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미리 금지 안 하면 그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다 뺏겨버리겠다, 즉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겠다 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해서 부경법 제10조에 따라서 업무 종사 금지 가처분까지,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일하지 말아라 라는 가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판례는 오늘 깊게 살펴본 판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그냥 잠깐 이렇게 언급만 드리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금약정,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예요. 뒤에서 함께 외워보도록 해요. 네, 경금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의
구조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판례는 경금 약정이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경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경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금 약정은 영업비밀의 보호 영역을 이렇게 늘려주는 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는 또 한편으로는 또 침해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선자, 그리고 경영의 자유, 경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다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해요. 따라서 경금 약정이 근로자의 직선자, 즉 경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판례의 관건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가 과도한 제한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판례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판례는 직선자, 경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되는 사용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근로자의 이익을 형량해서 판단해요. 즉,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형량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때 이익 형량이란 이익의 크기를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이익과 그리고 경업 제한의 기간, 지위, 대상 직종, 즉 근로자의 불이익의 크기를 서로 저울질을 하고, 이러한 저울질을 할 때 경업금지의 대가를 사용자가 줬는지, 또 근로자가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의 사정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예컨대 경업금지의 대가를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판단될 테고,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앙심을 품고 나갔다. 그러면 또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거고, 또 아까 삼성의 경우처럼 기술 유출로 인해서 국가적 이익이 많이 손실된다. 이런 공익 등의 사정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문자를 때려박아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의 두 문자는 두 가지 단계로 좀 외우면 좋아요. 첫 번째로 경금 약정이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직선자,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 자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경금 약정 유효성의 핵심이었죠. 즉, 직선자 자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103조에 반해서 그 경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이런 플로우 하나랑요. 그리고 그 과도한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요소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경기 지직을 비교 형량하고, 이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퇴지경, 그리고 공공의 이익, 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고가익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거, 그리고 고객관계, 그리고 영업상 신용의 유지,
즉 영약객신 또 보가익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